입니다. 노영민 실장님, 네. 네. 우리 문재인 정권 그 촛불 국민을 촛불 국민에 기대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새로운 정책도 실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또 실망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뭔가 봤더니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적폐몰이의 대가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조국의 위선, 파렴치함, 비리, 불공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반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공수처를 밀어붙였습니다. 공수처가 결국 대통령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을 비리 우호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대북 굴욕 외교를 반복하고 한미 동맹을 후퇴시키더니 이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을 반평화 세력으로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투기 세력 근절이라는 대의를 앞세워서 온갖 증세 정책과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더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투기 옹호 세력 또 투기꾼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위에 거 대충 다 먹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했습니다. 그런데 딱 발목 잡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냐? 집 문제는 모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국민의 편을 가르고 싶어도 결코 갈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 국민들 다수가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에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처한 대한민국 부동산 지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삽니다. 잠 보실까요? 지난번에 서울 집값 평균 때문에 저랑 좀 언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평균 10억에 이릅니다. 전세 가격 5억입니다. 집값 58%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 58%, 전세 가격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죠? MB 정부 때 뭐 올랐다 등등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 47%, MB 정부 마이너스 3.2%, 박근혜 정부 10.4%, 그다음 문재인 정부 5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지금 잡겠다고 해놓고 집값을 왕창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만 죽을 판입니다. 자, 그런데 실장님, 그 우리 주택 실소유자가 집을 한 채만 가져라 하는 게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가장 바라는 건데요. 그럼 주택 실소유자가 정말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걸까요? 주택 정책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바라겠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네,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이요? 내 집 마련은 뭐 누구나 다 당연하죠. 정책 중에 어떤 걸 가장 바라겠습니까? 네, 일단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제일 희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대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 안 하고 있죠. 대출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다음 세금 계속 때리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 빡빡 조여가지고 집 안 팔고는 못 살게 하겠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들은요, 가장 바라는 게 지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민들이 왜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건 그건 뭐예요? 일단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 하나도 모르시는 거예요. 집값 뛰게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렇게 대출 70% 60% 받아가면서 집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집을 사려 그런다.
30대 주부들은요. 30대, 40대는요. 아이를 키웁니다. 초등학교 계속 이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로 전전긍긍 월세 오르면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것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애들 2명 데리고 계속 이사 다니는데 지친 겁니다. 집값 꼭지게 하기 위해서 집 사려는 건 아닙니다. 국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니까 이 문정권의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좀 제대로 현실을 좀 파악하세요. 대통령에게도 좀 전달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대출 다 막아 놓으니까 결국 누가 삽니까? 현금 가진 사람만 삽니다. 실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대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택담보대출? 모르십니까? 우리 저기 관심 좀 가지세요. 정책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조정대상가 좋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가 15억 이상 됐습니다. 주택의 제가 경우에는 얘기하겠습니다. 15억 이상은요 영원이고 9억 이상은 20%입니다. 그 밑으로는 다 40%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70% 받았어요. 어찌어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서 더 이상 이사 안 가고 안정된 직장 가지고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사는 게 대한민국 서민들의 보통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현금 부자만 집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가진 자들도 지금 죄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 가진 자는 지금 보유세가 3.2%에서 6%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 탈탈 털어서 노후 준비하려는 그 어르신들도 이제 오락가락 임대 정책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다주택자 집 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도세 40%에서 70%까지 올려놓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게 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그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는 그러니까 시행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의 경우에는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주택을 사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불행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것이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투기적인 어떤 대출 수요나 또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정책을 핌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집값 상승가 기대를 안정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실장님. 네. 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끼어들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이거 위원장님, 예, 의원님 바로 바꿔 죄송합니다. 하세요. 아까 그 비서실장께서 저한테 이제 답변을 좀 넘기셔서 제가 그리고 좀 그랬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좀 짧게 하시고요. 예. 답변 좀